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나요? 그리고 배수구를 보셨나요? 빠진 머리카락이 손에 잡히고,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머리숱이 확 줄어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탈모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국제피부과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 남성의 약 53%, 여성의 약 37%가 탈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중 상당수가 치료와 관리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멈출 수 있는 탈모, 그 진짜 원인과 예방법을 과학적으로 그러나 편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탈모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영향을 주긴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서울대병원과 미국 메이오 클리닉,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탈모의 70% 이상은 호르몬, 유전, 영양,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르몬이 변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몸에 질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호르몬을 관리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질환을 치료하면 탈모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성 탈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탈모. 유전보다 중요한 건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분들, 혹시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많이 빠지셨나요? 아,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유전도 영향을 줘요. 하지만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예요.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머리 모근에 작용하면 DHT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DHT. 이게 뭐냐면요. 머리카락의 적이에요. 마치 잡초 제거제처럼 모낭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를 서서히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예전에 굵던 머리카락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빠져버리죠.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체내 DHT 농도가 평균보다 20에서 30%더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나쁜 물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였다면 발생 확률이 약 1.7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탈모가 DHT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 중 일부가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이요. 이것도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우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갑상선 질환,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어요. 철분이 부족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확한 원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탈모약 하나 사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탈모의 원인이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탈모, 폐경 이후,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이유. 자,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 탈모는요, 남성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폐경 이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져요. 거울을 보니까 정수리가 휑하게 보여요. 예전엔 머리숱이 많았는데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의 약 40% 이상이 여성형 탈모를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요. 머리카락 성장 주기를 안정시켜줘요. 마치 머리카락의 보호자 같은 거예요. 너희들 건강하게 자라라.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가 사라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탈모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탈모를 일으켜요. 빈혈, 피가 부족한 거죠. 이것도 머리카락에 영향이 안 가게 만들어요. 비타민 D 부족. 요즘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장기적인 다이어트도 문제가 돼요. 살 빼려고 밥을 적게 먹었는데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곳부터 영양을 보내요. 심장, 폐, 뇌, 머리카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성 탈모는요, 남성처럼 이마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정수리 중심으로 넓게 퍼져요. 마치 연못 가운데서부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세요. 요즘 머리숱이 좀 줄었나? 이 정도로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피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이 요즘 가르마가 넓어졌어, 정수리 쪽이 휑해 보인다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성 탈모는 초기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남성형은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라면 여성형은 회복을 돕는 게 목표다. 즉,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식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도 결국 세포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약해지고 철분이나 아연이 부족하면 모낭의 세포 분열이 느려집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낭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피부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군은 정상군보다 탈모 확률이 약 2.4배 높았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머리카락의 99%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정확하게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달걀. 아침에 드시죠? 달걀은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흰자에도 노른자에도 케라틴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가득해요. 아침에 달걀 한두 개 삶아서 드셔도 좋고 계란찜도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보충이 충분해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이런 생선들 좋아하시죠? 여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 좋은 기름이에요. 이게 뭘 하냐면요. 두피의 혈류를 개선해줘요. 혈액이 잘 돌면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이 잘 전달되죠. 그리고 두피 염증도 완화시켜줘요.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한 토막씩 드시면 정말 좋아요.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아요. 닭가슴살, 두부, 콩류. 닭가슴살은 동물성 단백질, 두부랑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고기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요. 저지방 요거트. 요거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거트에는요, 비오틴과 비타민 B군이 정말 풍부해요.
비오틴. 이게 뭐냐면요.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 한 컵,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 조금 넣어서 드세요. 정말 좋아요. 둘째, 철분 비타민 미네랄 식품.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도 엄청 중요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간. 특히 철분이 중요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잖아요. 빈혈이 생기면 탈모가 심해져요. 우리 머리카락도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면 피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머리카락까지 산소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 자주 드세요. 그리고 간, 소간이나 닭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철분 보충에 정말 좋아요. 해조류 김, 미역. 김, 좋아하시죠? 미역국도 자주 드시고요. 해조류에는요, 요오드, 아연, 비타민 E가 정말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좋고, 아연은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하고,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아침에 김 한 장, 미역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호두, 아몬드, 견과류, 많이 드시죠? 호두랑 아몬드에는요, 셀레늄과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이게 모낭을 강화시켜줘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10에서 15살 정도면 충분해요. 달걀, 버섯. 달걀이랑 버섯에는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 햇빛을 잘 안 쬐시는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어요. 달걀은 매일 드시고, 버섯은 일주일에 2~3번 볶아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한 끼 식사 구성의 비밀.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 끼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 달걀 한두 개 단백질, 김 한 장 미네랄, 시금치 나물 철분, 비타민, 요거트 한 컵 비오틴. 점심, 생선 한 토막 단백질, 오메가3, 채소 반찬 2가지, 된장찌개나 미역국. 저녁, 두부나 콩 요리 식물성 단백질, 브로콜리, 버섯 비타민 D, 미네랄,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단백질, 채소, 해조류를 함께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탈모 예방 효과가 엄청나요. 주의해야 할 식습관. 자,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당분 과다 섭취,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사탕. 단 음식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요. 그러면 탈모가 악화돼요. 단 게 드시고 싶으면 과일로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이 함께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카페인 과다, 과음.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술은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과도한 음주를 하면 탈수가 일어나요.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탈수가 되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요. 혈액이 잘 안 가니까 머리카락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술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대신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극단적 다이어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살 빼려고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음식을 줄이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존에 필요한 곳부터 영양을 보내요. 심장, 폐, 뇌, 간. 머리카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머리카락은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양이 안 가고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끝나고 3개월 후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요. 왜 갑자기?
그게 3개월 전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체중 조절을 하시려면 천천히 건강하게 하세요. 단백질과 영양소는 충분히 드시면서 운동으로 조절하세요. 먹는 습관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바뀝니다. 머리카락도 영양이 필요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탈모가 멈출 수도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머리에서 자라지만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잘못된 관리 습관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 많이 감으면 더 빠질까봐 며칠에 한 번만 감아요. 두피 마사지하면 머리카락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오해입니다. 두피 청결은 탈모 예방의 기본이에요. 기름기, 노폐물, 염증이 쌓이면 모낭이 막히고 모근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습관. 이건 두피 건강에 적이에요. 너무 뜨거운 바람은 두피 표면을 건조하게 하고 모낭 손상을 일으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먼저 톡톡 닦고 3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그리고 과도한 염색, 펌, 젤, 스프레이 사용도 탈모를 촉진합니다. 이건 두피에 화학적 자극을 주고 모낭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멋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머리카락에 적이 되는 거죠. 두피 관리의 핵심.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탈모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의 문제입니다. 즉,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피의 청결과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는 줄지만 각질은 오히려 늘어나죠. 이게 쌓이면 모낭을 막고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피 전용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세요. 두피를 문지르기보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은 뒤에는 두피 전용 에센스나 토닉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세요. 두피도 피부입니다. 얼굴엔 크림 바르면서 두피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건 불공평하죠. 두 번째, 혈류 개선입니다. 모발은 혈액 속 영양분으로 자라요. 두피 마사지나 지압은 모낭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매일 5분 두피 마사지로 모낭을 깨우세요. 자, 이제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매일 4분간 두피 마사지를 한 사람들. 24주. 그러니까 약 6개월 후에 모발 굵기가 평균 9% 증가했대요. 9%예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거예요. 단지 손으로 두피를 마사지했을 뿐인데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올바른 두피 마사지 방법. 자, 이제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준비 자세.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시고, 어깨에 힘은 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손 모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손톱으로 하시면 안 돼요. 두피가 상처날 수 있거든요.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하세요. 부드럽게 압력을 주면서요. 5분 마사지 순서. 1단계 앞이마에서 정수리로 1분. 앞이마 선에 손가락을 대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정수리 방향으로 올라가세요.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천천히 위로, 위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기분 좋을 정도로만요. 2단계 귀 옆에서 정수리로 1분. 이번에는 양쪽 귀 옆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정수리 방향으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옆머리 쪽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귀 위쪽, 옆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3단계 뒤통수와 목덜미 1분. 뒤통수 및 목덜미 부분이에요. 여기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목덜미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여기는 혈액이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여기를 마사지하면 머리 전체로 혈액이 잘 가게 돼요. 4단계 정수리 전체 2분. 마지막으로 정수리 전체를,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샴푸하듯이, 하지만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두피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마사지하세요. 마사지 팁.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피부가 살짝 움직인다 정도면 충분해요. 기분 좋고 시원한 느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TV 보시면서, 뉴스 보실 때 5분만 하세요. 아니면 샴푸하실 때, 머리 감으면서 하셔도 돼요. 머리를 말릴 때 하셔도 좋아요. 잠들기 전에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손이 피곤하시면 실리콘 두피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요즘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브러쉬를 쓰면 손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며, 샴푸할 때, 혹은 머리를 말릴 때, 그 짧은 시간이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음주는 모두 탈모의 큰 적입니다. 특히 수면은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모발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충분히 숙면하세요. 그게 최고의 두피 영양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탈모 치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습관과 음식,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약만 잘 써도 탈모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 뭐가 뭔지 헷갈려요. 광고는 많은데 진짜 효과 있는 건지. 이런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처방하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탈모약 3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녹시딜. 첫 번째는 미녹시딜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마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녹시딜은요, 약국에서도 바로 살 수 있는 약이에요.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상품 이름으로는 로게인, 마이녹실, 바미녹스, 이런 이름들로 팔리고 있어요. 약국에 가서 미녹시딜 주세요 하시면 돼요. 누가 쓸 수 있나요? 남성도 여성도 모두 쓸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거의 없어요.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이에요. 액체 타입도 있고 거품 타입도 있어요.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작용하나요? 미녹시딜은요,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요. 마치 좁은 길을 넓히는 것처럼. 혈관이 넓어지면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과 산소가 더 많이 가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나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광고에서는 금방 효과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최소한 이 정도는 꾸준히 써야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약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탈락기라고 부르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사용 방법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 두피에 직접 바르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매일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바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중간에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도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은 안전해요. 하지만 일부분들은 두피가 가렵거나 빨개지거나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심하면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농도를 낮추거나 사용 횟수를 줄이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피나스테리드. 두 번째는 피나스테리드입니다.
이건 미녹시딜보다 더 강력해요. 피나스테리드가 뭔가요? 이건 먹는 탈모약이에요. 바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 약이죠. 약국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대표적인 이름은 프로페시아예요. 그리고 프로스카, 피모스 같은 이름들도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이건 남성용 약이에요. 여성은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절대 만지지도 마세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작용하나요? 아까 남성 탈모 이야기에서 DHT라는 물질 기억하시죠? 남성 호르몬이 변해서 생기는 머리카락의 적이었죠? 피나스테리드는요. 이 DHT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요. DHT가 줄어들면 모낭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면 탈모가 멈춰요. 효과는 어떤가요? 임상 결과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6개월 이상 복용하면 모발 밀도가 평균 11에서 15% 정도 늘었대요. 2년 넘게 꾸준히 먹으면 탈모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80% 이상이래요. 10명 중 8명이 효과를 본 거예요. 정말 높은 확률이죠? 복용 방법. 하루에 한 알.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식사와 상관없이 먹어도 돼요. 역시 꾸준함이 중요해요. 중간에 끊으면 다시 빠져요.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성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전체 복용자 중 23% 정도, 100명 중 23명 정도예요. 성욕이 줄거나 발기가 잘 안 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약을 끊으면 대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는 용량을 정해야 해요. 세 번째,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세 번째는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이에요.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경구 미녹시딜이 뭔가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미녹시딜. 그건 바르는 약이었죠? 이건요. 먹는 형태의 미녹시딜이에요. 바르는 게 아니라 알약으로 먹는 거예요. 왜 생겨났나요? 바르는 미녹시딜은요. 매일 바르는 게 번거로워요. 손에 묻고 머리가 끈적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먹는 미녹시딜이에요. 알약 하나면 끝이니까 훨씬 편하죠. 공식 허가는 받았나요? 아직은 식약처의 공식 허가 적응증은 아니에요. 원래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임상 근거를 토대로 일부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적응증 외 처방이에요. 누구에게 좋나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피나스테리드 부작용이 있는 남성,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피나스테리드를 못 먹는 분들, 대체 치료제로 좋아요. 여성 탈모, 피나스테리드는 여성이 못 먹잖아요. 경구 미녹시딜은 여성도 먹을 수 있어요. 바르기 힘든 분들, 손이 불편하시거나 매일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 알약 하나로 해결돼요. 효과는 어떤가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저용량 미녹시딜을 매일 복용했을 때 모발수가 20에서 25% 이상 증가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정말 큰 효과죠. 복용 방법. 저용량으로 먹어요. 보통 0.25mg에서 시작해서 최대 5mg까지 의사가 조절해요.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원래 고혈압 약이었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어지러움, 피로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얼굴이나 팔에도 털이 날 수 있어요. 전신 효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 후 처방받아야 해요. 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어요. 세 가지 약 정리. 자, 세 가지 약을 정리해 볼까요?
미녹시딜 바르는 약. 약국에서 구입 가능. 남녀 모두 사용. 3에서 6개월 후 효과. 매일 바르기. 피나스테리드 먹는 약. 의사 처방 필요. 남성 전용. 6개월에서 2년 후 80% 효과. 드물게 성기능 부작용. 경구 미녹시딜 먹는 약. 의사 처방 필요. 남녀 모두 사용. 20에서 25% 모발 증가. 혈압주에 필요. 어떤 약이 나한테 맞을까요? 이건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 탈모 원인이 뭔지, 어떤 약이 나한테 맞는지 의사가 정확히 판단해 줄 거예요. 정기 건강검진. 탈모의 숨은 원인을 찾아라.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해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탈모의 진짜 원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검진이 필요한가요? 탈모는요,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몸 안에 숨어 있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갑상선 문제, 빈혈, 영양 결핍,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피부과나 내과에 가셔서 이 네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첫째, 갑상선 기능.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재요. 갑상선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둘째, 빈혈 검사. 혈색소, 페리틴 수치를 재요. 철분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비타민 D 수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져요. 넷째, 복용 중인 약물 확인. 지금 드시는 약들이 탈모를 일으키는지 확인해요.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탈모 원인의 70% 이상을 가려낼 수 있대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탈모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머리카락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이고 자신감이고 건강의 지표입니다. 나이 들어 머리 숱이 줄어든다고, 나는 늙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의학은 이미 그 길을 열어두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